탄도미사일 ICBM을 시험 발사한 후였고 미군은 연일 관련 대비 태세를 강화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2018년 1월 트럼프 당시 대통령이 모든 주한미군 가족을 대피시키라는 명령을 내렸다는 전화를 받았다며 믿을 수 없었다고 회고했습니다. 다만 누군가 대통령을 설득해 전쟁 위기를 피했다면서도 중요한 문제를 놓고 오락가락하는 결정에 말문이 막혔다고 밝혔습니다. 에스퍼 전 장관은 또 트럼프 전 대통령이 주한미군의 완전한 철수를 여러 차례 주장했고 임기 끝까지 생각을 굽히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에스퍼 전 장관은 2017년 11월부터 미 육군 장관을 지내다 주정차 2019년 단속 7월부터 이듬해 지역입니다. 11월까지 국방장관직을 역임해 전방에 과속 방지턱이 군 있습니다. 관련 요직을 거쳤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현입니다. 최근 젊은 층을 중심으로 코로나19 오른쪽 확진자 커브에 수가 늘고 주의하세요. 있고 징검다리 연휴 등의 영향일 수 있다고 방역 당국이 밝혔습니다. 또 유럽 등지에서 급성 감염이 확산 중인 가운데 국내에서도 의심 사례가 나왔습니다. 보도에 전현우 기자입니다. 어제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보통처럼 좀 달라고 하네. 933명으로 집계됐습니다. 국내 발생 49,910명, 해외 유입 23명입니다. 지난주 같은 요일과 비교하면 1,200명 가까이 줄었습니다. 최근 이틀 연속 전주 대비 확진자 수가 늘었지만 소폭 줄어든 겁니다. 방역당국은 최근 10대와 20대를 중심으로 확진자 수가 늘고 있다며 징검다리 연휴 등의 영향으로 젊은 층의 활동량이 늘어난 점이 원인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영국과 이탈리아, 미국 등 약 20개 나라에서 퍼지고 있는 원인불명의 소아급성 간염과 관련해 국내에서도 의심 사례가 나왔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지난 1일 국내에서도 의심 사례가 신고됐고 아데노바이러스와 코로나 바이러스가 함께 검출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주정차 230여 명이 단속 갔는데 지역입니다. 이 가운데 8명이 숨졌습니다. 한편 방역당국은 의료기관에서 받은 신속 항원 검사가 양성이면 확진으로 인정하는 체계를 유행 상황이 안정될 때까지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일상회복을 강조해온 새 정부가 출범한 가운데 오는 23일부터 확진자 7일 격리 의무를 없애자는 논의를 어떻게 결론될지도 주목됩니다. KBS 뉴스 전현우입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숨진 민간인이 공식 집계치보다 훨씬 많다고 유엔이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이 항전 중인 마리우폴 아조스탈 제철소에는 여전히 많은 이들이 대피하지 못한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베를린에서 김기수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지금까지 유엔이 공식적으로 내놓은 우크라이나 민간인 사망자 수는 3,300여 명. 하지만 실제 사망자는 그보다 수천 명 더 많다고 유엔 인권감시팀이 밝혔습니다. 가장 확인이 안 되는 지역은 러시아군이 장악한 마리우폴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러시아 침공 전 마리우폴엔 40만 명 넘게 살고 있었지만 지금은 10만 명 정도로 추산됩니다. 우크라이나 측은 러시아군의 무차별 포격으로 도시의 90% 정도가 초토화됐고 특히 민간인 사망자가 2만 명에 달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마틸다 보그너 유엔 인권감시팀장은 마리우폴의 상황을 블랙홀에 비유하며 접근하기는 물론 확증된 정보도 얻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 소수의 우크라이나군이 최후의 항전을 벌이고 있는 마리우폴 아조스탈 제철소에 100명 정도의 민간인이 대피하지 못했다고 우크라이나 정부는 밝혔습니다. 아조스탈 제철소엔 현재 1000명 정도의 우크라이나 군인이 남아있지만 수백 명이 부상을 당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우크라이나 정부는 부상 군인과 민간인이 제철소를 떠날 수 있도록 러시아에 압력을 가해달라고 국제사회에 촉구했습니다. 베를린에서 KBS 뉴스 김기수입니다. 스포츠 소식 배재성 해설위원과 함께합니다. 배재성 위원, 자 프로농구 챔피언 결정전 어제 결정이 찾아뵙겠습니다. 네, 우리 역사상 그 고향으로 귀향한 두 번째 대통령이 됐는데요. 그 귀향길 제이비는 어떻게 보셨어요? 여기 보면 자유롭게 잘 살아보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대목입니다. 네. 그걸 봐서 저는 진심을 좀 느꼈거든요. 진심. 정말로 홀가분해 한다는 느낌. 혹시 그런 거 느끼시지 않았어요? 네, 느꼈어요. 저 같은 경우도 그걸 느꼈는데 과거부터 이제 이 태세 삶을 살고 싶다는 이야기를 많이 했었고
자유라는 표현을 좀 어제 여러 번 쓴 것 같더라고요. 네. 그런 점에서 뭔가 좀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다음에 오는 그 홀가분함 이런 걸 좀 느끼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 너무나 이제 일정 자체가 부산했기 때문에 네. 하루 이틀 지정차 단속 지역입니다. 상황이 좀 더 가라앉고 차분해지고 이러면서 말 그대로 자유로움을 좀 더 만끽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 청취자님들이 보내주신 윤석열 정부에 대한 왼쪽 기대 커브에 소개를 주의하세요. 해드릴게요. 7883님 취임식이 열리는 연단을 어린이 그림으로 장식을 했던데 그것처럼 앞으로도 어린이, 노인, 장애인, 청년 등 사회적 약자에게 깊은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럼 732 하나님 새 정부 국민과의 소통 기회를 넓혀주시기 바랍니다. 대신 지정차 단속 검사공화국 지역입니다. 염려가 나오는 업계에 독단과 독선, 권위에 치우친 국정 운영 패턴을 전방에 피해 과속 주시길 방지턱이 바라고요. 있습니다. 처음도 끝도 국민이라는 점이 성공의 키가 될 수 있을 겁니다라고 남겨주셨어요. 네. 자, 이런 국민 목소리를 새겨서 윤석열 정부 자, 잘해 주시기 이거 여기 와서 바라고요. 들어오겠다고 네, 지금. 어제 취임식을 잠깐 좀 돌아볼까요? 네, 어제 뭐 최고 이벤트는 역시 취임식이라고 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그 이 취임식에서 또 최고의 컨텐츠는 취임사였다고 봐야 되겠죠. 각종 매체가 뭐 여러 가지 분석을 쏟아냈던데 우리도 한번 해봅시다. 윤석열 대통령 취임사를 읽는 최고의 돋보기는 제가 볼 때는 균형 감각이라고 봤습니다. 또는 논리와 가치의 정합성 문제라고 보는데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지 우선 한 대목 듣고 이야기 시작을 해보죠. 자유는 보편적 가치입니다. 우리 사회 모든 구성원이 자유 시민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개인의 자유가 침해되는 것이 방치된다면 나와 우리 공동체 구성원의 자유가 위협받게 되는 것입니다. 네, 이미 뭐 많은 언론이 숫자를 셌죠. 가장 많이 등장한 단어가 자유였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모두 35번 등장해서 최다를 기록했다고 하는데 문제는 자유를 강조하는 것에 비례해서 함께 강조해야 하는 키워드가 제대로 언급되지 않았다는 점인 것 같습니다. 그게 바로 공정과 포용인데요. 자유의 과도한 강조가 통상 불공정 게임으로 흐르고 그 결과 양극화가 극심해진다는 건 이제 뭐 거의 상식에 속하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공정한 규칙을 요구하고 또 적용을 하고 자유 경쟁에서 밀린 사람들을 포용하는 게 절실한데 이게 바로 정부의 역할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이런 키워드는 그리고 이런 정부의 역할은 적극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일정한 수준의 경제적 기초, 공정한 교육과 문화의 접근 기회 보장을 짧게 언급한 다음에 한마디를 덧붙인 정도인데요. 그 한마디 한번 들어보시죠. 모두가 자유 시민이 되기 위해서는 공정한 규칙을 지켜야 하고 연대와 박애의 정신을 가져야 합니다. 자, 들어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여기서 주어는 정부가 아니라 시민 또는 국민 지켜야 된다는 거죠. 정부의 역할보다 시민 또는 국민의 규칙 준수, 연대 이걸 우선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이 자리에 오르게 했던 그 공정이라는 키워드를 왜 뒤로 밀어놨는지 그 정치적 이유가 뭔지 정말 궁금하지만 이건 둘째 문제거든요. 그래서 정부가 뭘 도대체 하겠다는 것인지 이게 뭐 하려는 게 핵심 문제였습니다. 자, 5년 동안 국정을 이렇게 이끌어 가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천명하는 게 취임사가 돼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따라서 그거는 정부의 비전을 제시하고 다짐하는 어떤 성격이어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 주어는 당연히 정부가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고 하는 거고요. 이 정부가 들어서야 할 주어의 자리에 정치를 들여놓고는 또 이렇게 평한 바도 있습니다. 들어보세요. 또한 우리나라를 비롯한 많은 나라들이 초저성장과 양극화의 심화와 다양한 사회적 갈등으로 인해 공동체의 결속력이 와해되고 있습니다. 한편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해야 하는 정치는
이른바 민주주의의 위기로 인해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되는 것이 바로 반지성주의입니다. 견해가 다른 사람들이 서로의 입장을 조정하고 타협하기 위해서는 과학과 진실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합리주의와 지성주의입니다. 지나친 집단적 갈등에 의해 진실이 왜곡되고 각자가 보고 듣고 싶은 사실만을 선택하거나 다수의 힘으로 상대의 의견을 억압하는 반지성주의가 민주주의에 대한 믿음을 해치고 있습니다. 네, 정치를 언급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여기서 추측할 수 있는 건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반정치입니다. 정치가 비효율을 넘어서 탈진실, 비합리, 반지성의 수준으로 떨어졌다는 인식이 깔려 있는 건데요. 이건 정파적 시각으로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특정 정파의 시각으로 상대 정파를 바라보는 수평적 시각이 아니고요. 진리의 수호자 내지 진리의 판별자가 반진실 세력을 내려다보는 수직적 시각이다. 이렇게 해석할 여지가 충분히 있는 대목이라고 보는데 과연 이런 시각으로 국정을 펼치면서 의회와의 공존을 어떻게 꾀할지 정말 궁금하고 한편으로는 우려스럽기도 하다. 이 점을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고요. 짧게 하나만 더 추가를 하면 자유, 인권, 공정, 연대의 가치를 기반으로 존경받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했거든요. 여기서 인권 문제를 한 번만 다시 언급해드리겠는데 간첩 조작 사건이라는 반인권적 수사의 주체를 기용한 것이 과연 매치가 되는 건지 이것도 다시 한번 언급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네, 청와대는 비서관에 임명을 공직기관 비서관 이시원 비서관을 두고 네, 4490님이 뭘 좀 해달라고 뽑았는데 자꾸 우리한테 뭘 하라고 하시는 것 같다 라는 의견 보내주셨는데요. 그리고 또 7700님은 20대 대통령 윤석열 시대가 열렸습니다. 자유를 강조 또 강조하시던데 우리 국민은 기대합니다. 통합의 자유를 누리길요 라는 의견 보내주셨고요. 나무님은 국민의 자유? 물음표. 자본 권력의 자유? 물음표. 누구의 자유를 말하는 거냐? 이런 거 보내주셨고 또 취임사에 빠진 단어가 상식. 그동안 많이 얘기했던 거잖아요. 이 상식이라는 단어가 없었고 통합이라는 단어도 없었다. 하임님이 포용하려면 통합은 기본인데 왜 통합은 없나요? 라고 물어주셨는데 취임사에서 또 주목받은 단어가 반지성주의입니다.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간 못해주세요. 왜냐면 이 단어가 원래는 연설문 초안에는 없었다고 해요. 근데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고치면서
대방출 수준으로 쏟아질 가능성이 크다. 지금 제가 언급해드린 것은 그것의 조금 전조일 수도 있다는 건데, 이에 따라서 한편으로는 검찰이 박 터지게 되고 다른 한편으로는 그만큼 존재감을 얻을 수도 있는데, 여기서 두 번째 포인트가 나옵니다. 자, 김건희 여사 관련 고발건은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뭐 도이치모터스, 허위 경력 등등 여러 가지가 있고, 허위 경력 경찰이 수사 중입니다. 자, 형식상으로는 수사 중인데, 그다음 또 문재인 전 대통령의 경우는 원장 관련 고발건을 시작으로 여러 건이 잇따라 고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드리냐면, 이미 보수 언론은 문재인 정부의 이른바 권력형 의혹 사건을 5개를 추려서 보도하지 않는 거죠. 그럼 보통 언론이 고발해 그걸 받아서 시민단체가 고발로 가는 게 하나의 판단한 거죠.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요. 자, 그러면 검찰은 이것들 복수와 이것들을 어떻게 처리합니까? 만에 하나라도 사건 처리에서 공정성에 위배되는, 그리고 보복의 성격이 조금이라도 있는 모습을 보면 엄청난 소용돌이가 나올 수 있는 거죠. 근데 여기서 또 하나 매력이 검찰의 수사관입니다. 지금까지는 문재인 정권이 대척점에 서 있는 검찰로 묘사되면서 나름대로 유리한 환경 속에서 수사를 벌여왔지만, 앞으로는 아니라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의 그 최측근 법무장관 계열이 검찰이 될 가능성이 있죠. 가능성이라는 건 아직 법무장관 임명장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 이렇게 돼버리면 정반대의 환경이 조성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이런 환경에서 조금이라도 불공정 내지 보복 성격이 그 수사 형태를 보이면 엄청난 역풍이 휘둘릴 수가 있는 것이죠. 간단히 말씀드리면 검찰이 시험대 위에 올라서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해서 말씀을 드려야 되는 거고요. 검찰 수사권 분리를 둘러싼 공방의 상납, 그 사개특위를 구성해서 중수청을 설치하라고 하는 이 문제가 되겠죠. 여기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권이 바뀌어도 검찰이 뉴스의 중심에 있다는 거 바뀌지 않을 것 같습니다.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어제 국민의힘이 경기도 분당갑의 안철수 전 위원장, 그리고 인천 계양을의 윤영선 계양을 당협위원장, 대구 수성을의 이인선 전 경북 경태 부지사를 각각 공천을 했습니다. 인천 계양을 공천을 두고 좀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오더라고요. 왜냐하면 이재명 고문이 출마한 곳이기 때문에 일부러 중량감이 덜한 후보를 내서 김을 뺐다, 또는 지역 연고가 없는 근본을 쳤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데이비는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 언론에 거명됐던 인물이 3명이잖아요. 김부선 씨, 최원석 전 의원. 근데 김부선 씨는 이준석 대표가 저희 인터뷰에서 이야기를 좀 아니라고 일찌감치 끊었고, 희화화하는 거예요. 네. 최원석 전 의원이 이제 주목이 됐는데, 본인이 문자로 공천관리위원회에 고사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런 상태에서는 선택지가 없었다, 오히려. 이렇게도 읽을 수 있는 부분이 없는 거죠. 거기에다가 지금 이 계양을 지역에서 당협위원장을 했기 때문에 나름의 지역 기반을 가지고 있지 않느냐, 이 판단을 했던 것 같은데, 지금 그 최원석 전 의원이 고사한 게 맞다고 한다면 다른 선택지가 없고, 그렇기 때문에 선택을 한 것으로 그렇게 이해해요. 누굴 영입할 수도 있죠. 근데 시간적인 문제는 있겠죠. 거기다가 영입이라고 하는 게 지역 연구를 국민의힘 계속 강조해요.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마무리하죠. 더마카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난과 핍박 속에서도 또다시 정치율 1위 김어준의 뉴스 공장.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대신 전달하겠다며 우리에게 물밑
최민희, 김영남 두 전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몰라드리구나. 김영남, 최민희 여야. 네. 근데 기호는 여전히 민주당이 1번이고 김영남 말씀하시고. 그냥 먼저 하세요. 네. 저희가 여야 수준으로 대구에서 다시 소개하겠습니다. 김영남, 최민희 전 의원 두 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다시 안녕하십니까. 자, 퇴임도 있었고 취임도 있었으니까 우선 두 개를 묶어서 간단하게 소화해 말씀해 주시죠. 이제는 여당이시니까 김영남 의원님 네. 이렇게 며칠 사이에 세상이 하루 사이에 우선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사에서 눈에 띄는 단어를 찾아보면 반지성주의예요. 네. 역시. 근데 그거는 과거 5년에 대한 어떤 반성 내지는 성찰의 의미가 담겨 있겠죠. 왜냐하면 경제 정책만 해도 그렇습니다. 세금으로 부동산 가격을 잡겠다고 하면서 세금을 왕창 올렸습니다만 부동산 가격은 역대 어느 정도보다 많이 튀어 올랐어요. 그리고 최저임금을 왕창 끌어올리면 잘 살게 된다고 하면서 소위 소득 주도 성장을 주장했습니다만 그건 어느 나라의 경제 교과서에도 찾아볼 수 없는 얘기고 역시 자영업자의 피해로 돌아왔거든요. 그 외에 뭐 문재인 정권이 검찰을 장악하면 그게 검찰 개혁이다라는 억지도 5년 내내 들어야 했는데 이런 거에 대한 반성 그리고 앞으로는 보다 합리적이고 이성주의에 입각한 국정 운영을 펼치겠다 이런 의지가 담긴 거로 봤고요. 문재인 대통령 전 대통령이 되셨죠. 이제 퇴임하시고 양산으로 내려가셨는데 정작 본인께서는 조용히 시골에서 살겠다고 하시면서 이게 퇴임식도 공개하고 이렇게 유튜브에도 올리고 한 걸 보니까 결코 조용히 계실 것 같지는 않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아유, 저는 조용히 안 계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일인으로서 김영남 후보님의 그 말씀 너무 반갑네요. 진짜 그렇게 됐으면 좋겠고요. 참고로 김용남입니다. 김용남. 봐봐요, 제 예측이 맞아요. 결코 조용히 안 계시네요. 김용남이 아니라 아니 저는 그러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선 첫 번째로 문재인 대통령님이 그 퇴임 자발적 퇴임 집단 지성 축하 이 부분에 대해서는 퇴근식이죠, 퇴근식. 예, 역설적인 것 같아요. 만약에 정상적으로 과거 관례대로 5월 10일 아침에 나오셨다면 그런 아름다운 퇴근식은 못했을 것 같은데 이게 역설적으로 정말 아름다운 시민과 함께하는 마지막 퇴근길을 가셔서 보기 좋았습니다. 이명박 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으로 인해 무너진 국가기강을 바로잡고 나라다운 나라만 특히 대일과 관계에서 민족적 자부심을 세우는 부분을 높이 평가합니다. 그리고 코로나 방역을 위대한 고용과 함께 정말 전 세계에서 극찬하는 대한민국 내부에서만 일부 비난하는 이렇게 마감한 부분에 대해서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식 관련하여서는 제가 이상한 현상을 발견했습니다. 소위 보수 언론이나 방송에서 외신 보도가 안 나오는 거예요. 관련한 흔히는 취임식 지나고 나면 외신이 이랬다고 막 보도하는데 그런 보도가 작아서 찾아보니 일부에서 보도를 했더군요. 그래서 저는 그거를 좀 말씀드리는 걸로 대신하겠습니다. AP통신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윤석열 대통령은 힘든 도전에 직면해 있다. 그래서 대선 승리 이후 기대감이 커지는 허니문 기간에도 직무 수행 잘할 것이라는 예상을 60%를 믿더라. 전임 대통령 가로하고 80 내지 90%들 대비 이례적으로 낮았다. 이런 보도가 있었고요. 그리고 영국 이코노미스트는 대한민국에 난제가 많다. 지금 대학 교육도 취직 못하는 젊은 세대, 연금 사법 개혁 등등 많은데 이러한 난제들은 가장 경험 많고 인기 있는 지도자들에게도 힘든 일이 되겠지만 윤 당선인은 경험과 인기 모두 부족하다. 이런 기사를 내고 근데 그 난제 누가 만들었는지 아니 그리고 문재인 정부에서 대부분 만든 거 아니에요? AFP 통신은 이제 걱정하는 부분이 윤 대통령이 후보 시절 북한과 주고받은 거친 언사 언급하면서 걱정하는 기사 나왔습니다. 그리고 21일 조 바이든 대통령과
측과의 대화에서 군사력 강화가 의제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예측했고요. 그리고 이 부분은 좀 정부에서 대응을 하시든지 뭐 해명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가디안의 경우는 5월 10일 기사에서 관사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무속이라는 단어를 언급하는 기사를 내보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그 사진을, 그게 김영남 전 의원님 복숭아 도안문과 매화문과 그 매화를 뜬 시민 대표들의 사진을 실어서 가디안 기사가 눈에 띄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번에 개봉할 때 처음 들고 간. 네, 그게 도안인지 매화인지 그 사진을 가디안이 실었거든요. 그래서 매화면은 좋아하겠죠. 매화는 이미 졌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런 기사도 나왔다. 그래서 국내 언론의 평가와 사뭇 다른 외신 보도도 있었다. 이 부분도 이제 여당이니까 주목해 주시고요. 저는 우선 통합의 언급이 없었다는 부분에 대해서 내편 정치가 굉장히 자, 우려된다. 너무 길게 하셔가지고 음악을 하시고요. 네. 일단 김영남 의원님 받아주시고. 일단 그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과 관련해서 민주당에서 통합과 협치를 기대한다. 그러면 파트너가 되겠다. 뭐 이런 논평을 냈어요. 통합과 협치가 중요한가요? 공정장께서 중요해요? 항상 뭐 정치에 중요한 가치가 얘기하죠. 그렇게 중요했는데 문재인 정권에서는 왜 그렇게 하셨나요? 저는 정말 그 논평을 보고 헛웃음밖에 안 났어요. 아니 어떻게 내로남불을 심하게 해도 이렇게 해요? 문재인 정권에서 그러면 의석의 다수를 점유하고 있고 정권을 잡고 있을 때 통합과 협치를 했나요? 근데 바로 하루 사이에 여야 바꾼다고 취임과 관련해서 통합과 협치를 강조하는 거 봐서 야, 이건 뭐 단기 기억 상실도 아니고 어떻게 이렇게 안배를 바꿀 수 있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만, 새 정부의 출범을 맞이하여 좋은 말을 좀 더 많이 해야겠죠. 이 나쁜 말을 다 하셔도 하셔놓고. 자, 빙신놈이야 이놈. 협치를 강조하고 국민의힘이 하루 사이에 갑자기 협치하자는 야당에 대해서 비난하는 건 그것 또한 아니 국민에 과거를 대해서, 좀 되돌아보세요. 5년 동안 어떻게 그러면 싸우자고. 민주당이 그러면 민주당이 싸우자고 해야 됩니까? 안 되잖아요. 싸우자는 얘기는 절대 아닌데 아 싸우라고 하는 얘기네. 그럼 싸워주지 뭐. 같이 싸워줘. 한동훈 총리의 평가 어떻게 하십니까? 두 분이 이제 지방선거 전에 마지막 나오시는 거가 그렇습니다. 알차게 시간을 민주당 열심히 싸워줍시다. 정부가 잘할 수 있게 그걸 홀증을 주셔가지고 궁금하지 않습니까? 발목도 잡고 국민이 되면 이제 해보니까 발목도 잡고 낙선하신 분이 나올 수 있습니다. 싸워주겠습니다. 그만 보죠. 에휴. 또 정부에서 어떻게 재활용하겠다 혹은 분리수거에 대한 정확한 안내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살벌한 대표 가을에 다시 유행한다니까 보고를 한다고. 쓰리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이고 이런 일은 좀 없었으면 좋겠다.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마무리하죠. 장훈 장관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당신의 출근길에 당신의 행복한 일상이 당신의 발걸음이 닿는 모든 길에 팔굽 콘크리트가 함께했습니다. 대한민국의 길을 만듭니다. 싸워주십시오. 경제블록은 88 콘크리트. 모두가 자연스럴 때 폼바이어는 자연 속의 숨힘을 찾아냅니다. 건강을 약속하는 좋은 원료의 힘. 바이오와 의학을 혁신하는 힘. 우리 삶의 높이는 선택지. 자연이 건강하게 다양한 수단 고민에
비었다.